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자, 하나씩 뜯어보면 대리인이 권한 외, 그 권한 외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는 권한을 넘었다 이죠. 권한 외라는 것은 권한을 벗어났다 이거죠. 권한을 벗어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라는 것은 권한을 넘는 법률 행위를 한 그 대리인의 상대방입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제3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래하고 관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대리인과 본인이 내부 관계로서 당사자, 대리권을 수여한 당사자죠. 대리관계의 당사자, 대리관계. 본인과 대리인은 대리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대리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대리관계의 당사자, 대리권을 수여하고 수여받은 당사자라고 봐버리기 때문에 이 대리인하고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제3자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조문에 보면은 서로 거래하는 상대방을 당사자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가 되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모여서 매매를 하니까요. 두 사람이 당사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제3자입니다. 누가 법률행위를 했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고, 그 법률행위를 그 사람하고 같이 한 사람은 제3자입니다. 이 사람이 거래 상대방인데, 이제 이 대리인과 본인을 대리관계의 당사자라고, 얘가 지금 대리법 아닙니까? 대리법. 대리관계의 당사자라고 봐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3자라고 적은 거죠. 그러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이 제3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대리인과 제3자가 둘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대리인이 자기 권한을 넘어가는 행위를 해버린 겁니다. 권한이 없는 거죠. 그만큼은. 권한 내에서 해야 되는데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습니다. 왜냐? 권한을 그만큼밖에 안 받아봤잖아요. 권한만큼만 받아온 건데 권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하면은 무권대리라 그래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라는 얘기는 제3자가 그 무권대리인하고 한 법률행위를 본인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모르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딱 보니까 그 권한을 넘어가는 행위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래 된 거고 그때 당시에 제3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권한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때 봐서 저거 누가 인감증명서도 들고 오고 등기 필증도 가져오고 이게 저거 권한이 없으면 저거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을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저 정도 들고 왔으면 권한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실제로 보면 권한은 없죠. 근데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본인은 그 행위, 대리인이 한 그 무권대리 행위, 그 권한 넘은 법률행위, 그 행위라는 것은 저 권한 외의 법률행위입니다. 권한 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써서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과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 본인과 제3자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다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월권했다고 월권대리라고 하죠. 월은 넘는다. 초월 권한을 초월했다 해서 권한 초월, 초월 권한, 월권대리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 연얘기 왜 붙어 있어? 자, 127조. 127조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를 다룹니다. 대리권이 임의 대리권은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부여라 안 그러고 수여라 그러죠. 법에서는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대리권이 발생한 건데 법정 대리권은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대리권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발생한 대리권이 언제 소멸하느냐? 대리권도 영원한 건 아니고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자, 그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느냐를 정합니다. 대리권은 다음 각호라는 거는 여기 1, 2 이렇게 하는 게 다음 각호, 호, 1호, 2호, 1호, 2호, 호를 말합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대리권이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첫째, 본인이 사망. 대리권을 수여해놓고 본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둘째, 대리인의 사망.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죽어버렸어. 그럼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 피성년 후견인이 돼버린 거죠.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되는데 미성년자가 돼가지고는 미성년이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죠. 근데 대리인의 능력, 걔가 행위 능력 했을 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던 사람이 제한 능력자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멀쩡하던 사람을 그렇다고 피성년 후견인이 뭐 안 멀쩡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멀쩡한데 행위 능력이 모자라죠. 행위 능력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데 제한 능력자가 아니던 사람이 제한 능력자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봐야죠. 왜? 본인이 처음에 성년 후견 개시를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을 때는 그 피성년 후견인 아닌 상태에서 좀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선임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으로 변했다는 것은 피성년 후견인이 뭐였죠? 피성년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처리 능력이 있다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되면 대리권을 소멸시킵니다. 근데 한정 후견의 개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대리권이 소멸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요? 법에 조문이 없으니까 안 하죠.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은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적어놨는데 여기 한정 후견은 안 적어놨어. 그럼 뭐 한정 후견 개시해도 상관없네. 아무 변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비슷한 건데 하나는 적어놓고 하나는 안 적어놨어. 그럼 안 적어놓은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 피한정 후견으로 변하면 대리권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127조에 보니까 성년 후견 개시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근데 파산 신청만 막 어렵다. 파산 신청이나 파산 선고나. 여하튼 대리인이 돈이 빚더미에 깔려가지고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파산 선고를 받겠죠. 뭐, 어쨌든 파산 신청인지 파산 선고인지는 나중에 봐야 하는 거고, 일단 대리인이 빚덩어리가 돼가지고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28조.